5번 문제부터 보시면요. 자, 일단 2번 선지 있죠. 요 2번 선지가 답이에요. 예, 2번 선지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이냐? 아리스텔레스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실천적 지혜가 있으면서 자제하지 못할 수는 없다. 예, 이런 말해요. 이 실천적 지혜라는 것은요. 단순한 알미 아니에요. 단순한 알미 아니라 지혜예요, 지혜. 예, 그렇기 때문에 실천적 지혜랑 품성적 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겁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 개념이 있었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 개념이 뭐예요? 아리스토텔레스 배울 때 겨울 방학 때 어떤 강사의 커리를 타든 간에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소크라테스와의 차이점. 소크라테스와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더라도 의지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악행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기본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은 실천적 지혜가 있더라도 악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데 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실천적 지혜라는 것은 단순한 수준의 알미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네, 심화 개념이거든요. 이건 심화 개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 선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몰랐을 수 있어요. 물론 뭐 만약에 그 여러분들 중에서 제 수업을 2년째 들으는 학생들도 있죠. 네, 그런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이 이번 선지를 작년에 파이널 때 모의고사에 넣어놨어요. 적중이 작년에 안 되고 올해 되긴 했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을 몰랐다. 이 내용을 몰랐다는 것 자체는 제가 여러분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왜? 사람이 어떻게 모든 걸 다 알아? 저도 윤리만 좀 알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몰라요. 저 영어 같은 거 되게 못하고, 네, 저 다른 파트 과학 같은 거 진짜 몰라요. 저는. 그 저는 모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건 기본 개념이 아니니까 심화 개념이니까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는데 몰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틀린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음.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그건 그럴 수 있는 거고 근데 틀렸다? 틀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틀릴 수가 없었냐? 이 문제를 틀린 건요 여러분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예, 그건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거든. 왜? 제시문을 읽어봐. 자 기본적으로 이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중용을 파악해가지고 그 중용에 따른 행위를 습관화해가지고 품성적 덕을 만든다. 그러니까 품성적 덕이 있는 곳이라면 실천적 지혜도 있다. 이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다 알았다고. 근데 그 역도 성립한다. 예. 여기 뭐예요? 실천적 지혜가 있다면 품성적 덕도 있다. 이게 여기죠. 여러분 여기랑 배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네. 여기서 말한 역은 실천적 지혜가 있는 곳이라면 품성적 덕도 있다. 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실천적 지혜 하나만 갖추게 되면 동시에 모든 품성적 덕들을 가진 것이다. 지금 이 제시문을 통해서 추론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물론 풀면서 뭐 3번 선지 같은 거 있죠. 네. 3번 선지가 그나마 좀 생소했을 만한 선지인데 여러분들이 풀면서 3번 선지 같은 거에 약간 마음이 이끌릴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자연적인 경향성이 발동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킹을 3번에 찍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더 확실한 걸 찍으셔야지. 더 확실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야매스러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요즘 윤사는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능장에서 모든 선지를 깔끔하게 그냥 OX로 OX 100개를 풀겠다 이런 마인드로 들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든 난 추접하게라도 소고법에 의존하고 더 확실한 걸 찍어서라도 어떻게든 나는 만점을 받겠다 이런 마인드로 들어가셔야지 그 시험지를 뭐 내가 압도하겠다 지배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어차피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예, 수능 윤사가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요즘 트렌드상. 자, 3번 선지 같은 게 무슨 말이냐? 이 조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조음이라고 하는 건 선이죠, 선. 자, 조음은 기본적으로 선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이 선이라는 건 뭐예요?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인간이 추구해야 될 목적이죠. 자, 그 말은 뭐냐? 실천적 지혜가 숙고하는 대상은 이 조음이라고 하는 실천적 지혜가 숙고하는 대상은 나 자신만 그거를 선호한다. 나 자신의 목적에 불과하다.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을 추구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목적론이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을 추구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하려고 하고 그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문선지 같은 경우는 네, 잠깐 혹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찬찬히 생각을 해보신다면 엄밀하게 따져본다면 3번 선지는 답이 될 수 없는 선지다. 그 얘기고요. 어찌됐든 간에 솔직히 2번 선지는 무조건 고르셨어야 했어요. 이걸 못 골랐으면 너무 아쉬워 이거는. 자 4번 선지 볼게요.
모든 덕들의 능력을 획득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한 삶이다. 예.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요, 행복은 단순히 덕의 소유가 아니에요. 왜? 아리스토텔레스한테 행복의 정의가 뭐예요? 이거 이수능에서도 킬러로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행복은 덕을 가지고 있다고 충분한 거 아니에요.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에요. 덕을 가지고 있다고 덕의 소유 자체가 행복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예. 덕을 가지고 그 덕에 따라서 내 영혼이 활동해야 돼요. 활동. 알겠죠? 이거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은요, 기출에서도 꽤 반복적으로 물어본 소재니까 이 행복의 정의를 꼭 다 알고 계셔야 돼요. 행복의 정의 간단하죠. 외웁시다. 외우시고요. 네. 자, 1번 선지랑 5번 선지 너무 쉬우니까 고르신 분들이 없을 거라고 믿고 넘기겠습니다. 아니라 1번 같은 경우에 한마디만 해드리자면, 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요, 양극단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어떤 상황에서든 최대한 모든 상황에서 최대한 감정 반응을 자제한다. 뭐 감정의 반응을 자제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근데 모든 상황에서 그래봐요. 예, 그건 인간이 아니죠. 예. 이거 양극단인 거예요. 양극단. 1번 선지는. 그래가지고 틀린 겁니다. 자, 넘어가고요. 1페이지 같은 경우는 뭐 나머지는 그냥 네, 딱히 볼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예, 딱히 걸리는 게 있진 않았을 겁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자, 14번 보겠습니다. 칸트죠. 이것도 좀 어려운데 별표 한번 치시고요. 자,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시험에서 정약용 있죠. 정약용 문제를 제외하면은 다 제시문 독해를 통해서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오답률 높은 킬러 문제들도.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선이지라고 하는 것은요, 무제한적으로 선한 것이에요. 아니, 무조건적으로 선한 것이랑 무제약적으로 선한 것이랑 사실상 같은 말이죠, 여러분. 이번 선지 같은 거 고르시면 안 돼요. 제약이란 말이 나왔네. 나 처음 보는 말인데. 처음 보는 말이면 맞겠지. 이런 식으로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인생에 걸린 시험인데 그렇게 막 병신같이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제발. 알겠죠? 자, 1번 선지 보겠습니다. 선의지는요, 칸트가 선의지에 대해서 선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의지가 쓸모가 있다. 그래가지고 선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칸트 제시문 중에 이런 말도 있죠. 선의지는 설령 불우한 가정 환경이나 외부의 방해로 인해서 그것이 의욕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선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기본 개념이에요. 이거는. 자, 1번 선지, 2번 선지, 4번 선지, 5번 선지 모두 기본 개념이에요. 선의지에 대한 기본 개념이에요. 이게 그동안 기출 제시문에서 맨날 나오던 내용들이에요. 이게 되게 호탕하더라고. 저는 그 강수영 모의고사를 만들 때 실제로 칸트 윤사 거의 모든 회차에다가 단독 문항으로 되게 어렵게 내드렸거든요. 근데 막상 수능이 나오는 거 보면 그것보다도 쉽게 나와요. 제가 내는 내용만큼 가지 않더라도 그 정도로도 이 정도로 충분히 변별이 된다는 거예요. 자, 4번 선지 같은 건 무슨 말이에요? 선의지의 의욕이 준칙이죠. 이것도 준칙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준칙은 아무거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원한다? 그럼 그게 바로 준칙이에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예요? 뭐 커피 마시나요? 아니면 뭐 세수하나요? 네, 저는 제일 먼저 담배를 피거든요. 칸트에 따르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담배를 핀다. 이것도 준칙이란 거예요. 왜? 준칙이란 것은 그냥 내가 세우기 나름이니까. 물론 그 준칙 중에서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는 것은 극소수에 속하죠. 보편화 가능해야 되고 인간 존엄성을 존중해야 되는 거니까. 그 두 가지 조건들이 붙어 있는 거니까. 그죠? 어쨌든 간에 당연히 네, 준칙이 된다 이겁니다. 준칙이 될 수 있다. 자, 3번 볼게요. 선의지의 존엄성은 자연이 부여한 인간적 속성에 근거할 수 없다. 이 3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심한 개념이긴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이 내용은 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물론 칸트 원전까지 아니더라도 윤리를 오랫동안 공부해서 칸트 제시문을 되게 많이 접하다 보면은 그 정도만으로도 이 3번 선제 내용은 판단할 수 있어요. 제시문 안 보고. 예. 저는 실제로 제시문 안 보고 판단했거든요. 판단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차력추를 할 수 없잖아요. 문제풀이 하면서. 자, 근데 그것까지 원하지도 않아요. 의무 및 도덕성의 원리가 뭐예요?
이거를 보고서 선이지라고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어야겠죠. 선이지의 존엄성과 이거를 패러프레이징 시키고요. 그 다음에 자연이 부여한 인간적 속성, 이거를 보고서 인간 본성의 특수한 성질, 이렇게 연결을 시키셔야 했다 이거예요. 이 정도만 했더라도 된다고. 예. 이 선이지라는 것이 개개인마다 서로 다른 그런 특성, 뭐 인성, 성격, 예. 그런 걸로부터 존엄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선이지가 왜 존엄해요? 선이지가 왜 선해요? 선을 추구하니까. 예. 그냥 단지 그 이유 때문이다 이거예요. 선이지의 기본 개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칸트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자, 생윤에서 니보 나왔다고 니보에 발작 버튼 눌러가지고 니보 논문 찾아다니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니보에 발작 버튼 눌러가지고 막 나무 위키 들어가서 니보 쳐보고 이러지 말라고 했어요. 물론 나무 위키 정도는 심심할 때 읽으면 좋긴 한데 그렇다고 막 니보 책을 사서 읽겠다, 이건 진짜 개질하려고요. 예. 근데 칸트는요, 작년 수능도 그렇고 작년 구평도 그렇고, 예, 이번 시험에서도 그렇고 계속 어렵게 나왔어요. 칸트는 그리고 전통적인 킬러 파트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칸트는 어렵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수강생 분들이면 제가 칸트는 모의고사에다가 어지간한 모든 회차에 다 어렵게 출제해 드릴 거예요. 이미 작년에 만든 어려운 칸트 문제들도 있고 올해도 신규 출제하는 회차들도 많고. 예. 어쨌든 네, 칸트 진짜 주의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기출 제시문 다 외울 정도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넘어가고요. 그 단순히 그냥 정오 판단을 알려드리고 왜 틀린지 왜 맞는지 이런 것보다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요즘 수능은 막 지엽적인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다 이걸로 변별하는 게 아니거든요. 애들이 다 누구나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 개념들 있죠. 기본 개념 강의랑 기출 문제를 풀었다면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 그 내용들을 다 누구나 깔고 들어간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어떻게 시험장에서 선지 판단을 잘 하냐, 이 싸움이거든요. 옛날이랑 달라요, 여러분. 예, 옛날엔요, 저는 옛날에 현역 때 이지영생 기출 강의 있죠. 예, 저는 그때 윤사를 기출도 안 풀었어요. 저는 그때 윤리사상 뭐 기출도 안 풀었고 뭐 EBS도 안 풀었고 실무도 안 풀었어요. 저는 그때 현역 때 그냥 이지영 쌤 그 기본 개념 강의 있죠. 꼭 교재도 안 쓰고 그냥 노트 필기만 해가면서 봐가지고 저는 현역 때 만점을 받았거든요. 예. 뭐 쌤이 잘한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 수능에 태어나서 제가 8년 늦게 태어나가지고 요즘 수능에서 그랬다? 그럼 만점 못 받겠죠 아무래도. 옛날이랑 트렌드가 달라졌어요. 옛날이랑 트렌드가 달라져가지고, 야, 옛날에는 개나 소나 만점이었어요 여러분. 옛날엔 그러니까 만점 받았는데 100분이 94 뜨고 이랬던 거예요. 만점 받고 대학 못 가고. 요즘은요, 물어보고자 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물어보지 않고 좀 말장난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윤사의 생윤화라고 하는 거예요. 윤사의 생윤화라고 하는 거고, 자, 이거는 왜 그러냐? 정약용 문제를 제외하면은 모든 킬러 문제들이 이번에는 제시문 속에 답이 나왔어요. 다 힌트가 있었다고. 예. 전부 다 힌트를 줬어요. 어려웠던 문제들, 오답률 높은 문제들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제시문 읽는 거를 생윤 독해 문제에서만 잘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윤사에서도 풀다가 막히잖아. 그럼 언제든지 제시문에 돌아가서 내가 혹시나 사단가를 잘못 찾지 않았는지, 아니면 내가 혹시라도 제시문에서 놓친 힌트가 있는지, 예, 평가원이 주는 힌트를 받아 먹어야죠. 예, 잘 체크하시고요. 자, 2번 윤사의 생윤화. 네, 독해가 되게 중요해졌고 미시 독해도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동안은 그냥 제시문에서 힌트 잘 찾아라 이것만 강조했거든 윤사에서는. 근데 요즘은 윤사에서도 이제 생윤처럼, 그러니까 선지 자체 안에서의 미시 독해를 되게 강조해요. 예, 뭐 역이라든지 이런 표현들도 이번에 2번이나 나왔죠. 그런 것들 얘기고. 자, 3번 실전에서의 선지 판단 태도를 정립해야 돼요. 자, 여러분, 속어법을 주로 많이 쓰시죠. 속어법. 사실 속어법을 쓰면은 가오가 안 살아요, 여러분. 그죠? 야, 봐봐. 만약에 뭐 나나 아니면 뭐 인강 쌤들이 자기가 푼 문제를 뭐 손풀이 흔적을 공개한다 생각을 해봐요. 예. 근데 막 되게 덕지덕지 지저분하게 별표 치면서 막 속어법 쓰면서 풀어놨어.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서 어떻겠어요? 아, 우리 쌤은 약간 나랑 별로 다를 바가 없구나. 우리 쌤은 병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가오 떨어지는다. 예.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죠.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추잡하게라도 만점을 받아야 돼요. 자, 속어법을 쓸 때요, OX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OX 판단에 이 신뢰도를 설정하세요 스스로.
그러니까 선지들 중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뭔가 맞는 것 같아. 그런 거는 뭐 신뢰도 한 50% 정도.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도 아닌 것 같아. 그런 게 신뢰도 100%죠. 이런 거를 신뢰도를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구법을 써가지고 어떻게 어떤 선지가 잘못된 것 같은지 내가 지금 이 보기를 보니까 내가 선지 3개 중에 2개는 적어도 1개는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 그럴 때 어떻게 내가 뭘 잘못 판단했는지 의심할지 예. 이런 걸 이제 스스로 마음속으로 설정하면서 하라고요. 이렇게 말하니까 존나 야매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저랑 이런 거 안 쓰고 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맞는 게 중요하잖아. 그죠? 자, 이런 게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평소에 고퀄리티의 모의고사를 풀면서 네, 많이 하셔야 됩니다. 모의고사는 뭘 추천하냐? 솔직히 다른 인강 선생님들 모의고사보다는 대형 학원에서 나온 모의고사들을 더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강대 모의고사라든지 강대 K는 이제 윤사가 안 나오니까 제가 알기로 강대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네, 서바이벌 모의고사라든지 네, 서바이벌은 구하기가 조금 힘든 편이긴 할 거예요. 예, 그러신 분들은 뭐 제 수업 들으면서 모의고사 30회분 받아가셔도 되고 네. 마지막에 홍보 잠깐 할게요. 자 4번 작년 수능보다 쉬웠습니다. 예, 작년 수능보다 쉬웠어요. 쌤 저는 작년 수능보다 점수가 안 나는데요. 그거는 너가 특이한 거고 예, 작년 수능보다 객관적으로 쉬웠습니다. 왜? 수능이 훨씬 더 등급 컷이 낮고 그런 건 아니지만 등급 컷은 비슷하죠. 지금 보니까 등급 컷은 둘 다 42점 정도로 잡혀 있더라고. 예, 근데 표본 수준이 다르잖아요. 수능이랑 이 시험이 만약에 수능이었다? 이 시험이 수능이었으면 1컷이 45점 됐을 거예요 아마. 예, 수능이었다면 1컷이 45점, 극단적으로는 47점까지 갈 수 있어요. 정학용 문제 하나 빼고는 다. 예, 그러니까 주의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EBS 같은 걸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네, 윤리는 수능에서 EBS를 안 봐가지고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 나왔다? 그럼 결정적인 연계가 되진 않습니다. 윤리는 잘. 예, 그러니까 EBS보다는 기출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푸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기출을 푸실 때 단순히 그냥 문제를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문제 맞췄다고 좋아하지 말고 제시문 같은 것도 꼼꼼히 분석하시고 그렇게 파이널 기간 남은 2달 정도 남았죠. 남은 2달 정도 다들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 질문 있으면은 혹시라도 뭐 질문 있다 인스타그램 DM으로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